안녕하세요. 꿀튜브 11세 지호쌤이에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장우친구. 안녕하세요, 지호쌤. 오늘은요, 장우친구와 함께 할 거예요. 수학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 한자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자, 여기서 한자가 무엇일까요? 한자는요, 중국어를 표기하는 중국 고유의 문자예요. 한자로 배워보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 학생들이 주변에서 흔하게 만나는 단어들 중에 한자어가 아주 많아요. 그럼 만나러 가볼까요? 고고 싱! 싱! 우리 학생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죠? 여기서 한자가 나왔네요. 바로 학생과 학교죠. 학생은요, 배울 학자의 날생을 써요. 그래서 학생이 되고요. 학교도 배울 학자의 학교 교자를 써요. 그래서 학교가 되고요. 그런데요, 한자에는 기본적으로 뜻과 음이 있어요. 뜻은요, 그 한자의 의미를 말하고요. 음은요, 읽는 소리예요. 배울 학자를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배울 학자를 적고 예를 들어볼게요. 뜻이요, 배울이에요. 배울. 음이요, 학이에요. 여기서 음을 따와서 학이 돼요. 날생자도요. 밥을 따오는 거 아닌가? 자, 뜻은요, 날이에요. 그리고 음은요, 생자예요. 여기서 또 음을 따오면요, 생자, 학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뜻과 음 꼭 알아두세요. 자,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디를 지나가야 할까요? 교문? 그렇죠, 교문이죠. 교문도요, 학교 교자에 문자를 써서 교문이 되고요. 그럼 교문을 지나고 어디를 또 지나야죠? 운동장. 그쵸, 운동장이죠. 운동장도 움직일 운자에 움직일 동 마당 장자를 써서 운동장이 돼요. 자, 그 다음 운동장을 지나면요, 교실. 그렇죠, 교실에 가야 해요. 교실은요, 학교 교자 아니고 가르칠 교자예요. 그리고요, 방실자를 써요. 자, 학교 교자. 학교 교자와 가르칠 교자는요, 서로 다른 거예요. 생긴 것도 다르면 뜻과 음도 달라서 의미도 다른 거예요. 학교 교자와 가르칠 교. 음은 똑같아도 뜻 다르다. 꼭 기억해 두세요. 무슨 다르다? 자, 교실에 들어가면 누가 있을까요? 다른 친구? 선생님. 그쵸, 선생님이 있어요. 선생님은요, 먼저 선자에 날생 써서 선생까지밖에 안 되죠. 근데요, 님은요, 존경의 뜻을 더하여 부르는 말이라서 님이라는 한자는요, 우리가 그냥 존경의 뜻을 더하여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 님이 돼요. 님은 한자 아닌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친구. 그쵸, 친구 있죠. 친구는요, 친해진의 옛 우자를 써요. 그래서요, 친구가 돼요. 여러분 모두 친구와 사이좋게 잘 지내세요. 그 다음에 선생님과 친구와 또 뭘 할까요? 공부? 그쵸, 공부를 해요. 공부는요, 장인 공자에 지아비 부를 써요. 그래서 공부가 돼요. 그리고 공부를 하려면 또 시간표를 봐야겠죠? 시간표는요, 때 시자에 사이 간자 그리고 거표자를 써요. 그래서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시간표에는 여러 가지 뭐가 있죠? 바로 과목들이 있어요. 과목? 네. 과목은요, 과목 과자에 목자를 써서 과목이에요. 국어, 수학, 사회 이런 게 과목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과목에 대한 한자를 알아볼 거예요. 장우 친구는 무슨 과목을 제일 좋아해요? 수학. 수학을 제일 좋아해요. 선생님은요, 국어를 제일 좋아해요. 자, 국어는요, 나라 국자에 말씀 어자를 써서 나라의 말, 국어고요. 장우가 제일 좋아하는 수학은요, 셀 숫자에 배울 학자 써서 수학입니다. 배울학. 그리고요, 사회는요, 토지신 사자에 모일 회자를 써서 사회예요. 그리고요, 과학은요, 실험이 좀 많죠? 그래서 과목과에 배울 학이에요. 소리가 좀 많이 나는 음악은요, 소리 음자에 노래 학자예요. 그래서 음악이 돼요. 장우 친구 음악 좋아해요? 나도 싫어하는데. 그럼 제일 싫어하는 과목은 뭐예요? 사회? 사회 싫어해요? 자, 다음 과목
과목은요, 도덕, 미술, 체육, 영어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먼저 도덕은요, 길도자예요. 차가 다니는 길처럼 그 길도자에 덕덕자입니다. 그래서 서로 음을 따온다고 했죠. 음을 따라서 도덕이 되고요. 미술은요, 그림을 그리죠. 그래서 아름다울 미에다가 제주 술자를 써요. 그림 잘 그려요, 장우 친구? 잘 그려요? 선생님은 못 그려요, 별로. 못하는 게 좀 많아요. 체육은요, 몸체에다가 기를 유기해요. 몸을 기르는 거죠. 자, 영어는요, 꽃뿌리 영자의 말씀어예요. 자, 장우 친구, 선생님 질문 할게요. 영어는요, 어느 나라가 쓰는 말일까요? 미국! 그렇죠, 미국인 것 같은데 바로 영국, 잉글랜드에서 온 말이에요. 잉글랜드입니다. 잉글랜드. 네, 영국이 영어로 잉글랜드예요. 그런데요, 잉글랜드를요,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는요, 아주 옛날에 영길리라고 불렀어요. 영길리라고 불렀는데, 뒤에 어가 붙어야겠죠? 한국어, 중국어처럼요, 말씀어자를 써서 영길리어가 되겠죠? 여기서 줄이면 영어가 되는 거예요. 길리가 빠지고 영이랑 어만 남아서 지금의 영어가 된 거예요. 참 신기하죠? 네. 자, 장우 친구 오늘 내용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 생활 속에 한자가 참 많죠? 여러분들도 주변이나 책에서 한자어를 찾아보세요. 장우 친구, 한자를 배우면 좋은 점이 뭘까요? 공부를 더 잘하게 되는 거? 그쵸? 한자어의 뜻을 이해하면서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어요. 또 모르는 단어의 뜻을 추측해보고 뜻과 의미로 풀이하면서 그 말의 뜻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11세 지호쌤과 한자 공부 어땠나요?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 업글튜브 11세 지호쌤, 오늘 내용은 한자였죠? 마무리는 수업 내용에 대한 정리보다는 한자 교육의 필요성과 초등 한자 교육의 팁 정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자는 뜻글자죠. 그래서 한 글자에 뜻이 있고 소리가 있는 글자인데 소리가 같아도 뜻이 다른 경우가 있고 뜻은 같지만 소리가 다르게 나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배울 때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뜻이 있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어떤 단어의 의미와 뜻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어휘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뜻을 추측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휘력이 향상되고 단어를 추측할 수 있음으로써 처음 보는 지문의 독해력이 향상되는 건 물론이죠. 이 독해력이라는 게 국어 독해, 영어 독해도 물론 해당이 되지만 사실 수학이나 이과 과목에서도 독해력이 꽤 중요해요. 수학 문제를 풀더라도 문장제 문제를 풀 때 이 문장의 의미를 이해를 못해서 내가 구해야 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이 좀 어렵고 식을 세우는 게 어려워서 틀리는 아이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이렇게 쓰이고 있는 한자이기 때문에 한자 교육을 하실 때 쓰기보다 읽기가 더 중요하고 읽기를 통해서 의미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자는 정말 적기 교육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의 어휘력 그리고 그 의미를 이해를 하는 이해력이 필수인 과목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서부터 주입을 시키면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요. 너무 암기 위주의 교육을 시켜도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호기심을 좀 갖고 이해를 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궁금해하기 시작할 때 한자 교육이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한자 급수 시험을 치는 게 유행일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급수 시험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인증을 받는 시험이잖아요. 내가 한자 실력이 이 정도 된다 이거를 누군가가 요구를 할 때 보여줄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건데 사실 아이들이 치는 그런 급수는 어디에도 요구되어지지도 않고요. 그냥 우리 아이가 이 급수를 땄어, 몇 개를 외웠어 하는 그냥 자기 만족에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급수 시험을 따기보다는 흥미 위주로 접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1세 지호쌤 영상에 달라진 점을 발견하셨을 텐데요. 장우 학생이 등장했죠. 최근에 지호쌤 영상에 대한 질문을 몇 분이 하셔서 대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컨셉이냐고 물으시던데요. 선생님 놀이 컨셉입니다. 지호가 선생님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 놀이를 제가 하는 이유는 이 방법이 많이들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 메타인지를 익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문가의 코칭이 따로 필요 없고요. 가정에서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같은 학습이기 때문입니다. 시험 기간에 막 급하게 암기하고 막 친구한테 설명하고 나면 기억이 더 잘 되는 거 느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게 바로 메타인지고 선생님 놀이죠. 굳이 내가 새로운 내용을 익히고 하는 게 아니더라도 내가 쉽게 알고 있는 부분들을 설명하려고 해도 더 깊게 생각하게 되고요.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과 남을 가르치는 건 다른 영역이라는 거예요. 오늘 영상처럼 선생님 역할을 하는 친구와 또 학생 역할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러면 이 선생님 놀이 방법이 선생님한테만 좋으냐? 그것도 아니고요. 학생 역할을 하는 아이의 입장에서도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이런 어른이 자기한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내 또래가 나한테 설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자극이 될 수 있고요. 눈높이가 맞기 때문에 더 쉽게 이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놀이라고 여겨지는 이 분위기 속에서 아이의 머리는 더 열리고 자유롭고 그 와중에 호기심은 더 생겨나고 딱딱하게 학습을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 라고 제한된 분위기보다도 이렇게 자유롭게 열려있는 분위기에서 받아들이는 능력도 더 향상됩니다. 11세 지호쌤 영상을 좀 응용을 하셔서 가정에서도 적용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놀이뿐만 아니라 학습적인 자극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가 또 영상으로 더 남겨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11세 지호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튜브 11생 지오쌤 구독과 좋아요 꾹